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크고 작은 이슈에 움직이는 실시간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후장 유독 궁금한 그 종목 첫 번째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또 오른다고요. 오늘 그 안에서도 이 종목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고점 대비로 상승폭이 축소가 됐어도 절대적으로 무려 16%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LX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현 차장님, 우리 지난주에도 전력 전선 전반적으로 강하다 짚어봤었는데 그 안에서도 나는 LX 일렉트릭을 좀 더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와, 이번 주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힘을 좀 더 볼 수 있는 자리인가요? 1분기 수출 데이터향을 본다라고 하면 변압기 수출을 중심으로 전선 관련된 업종들의 수출 데이터가 쭉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가 이끌어가는 흐름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LS일렉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은 10만 원 선 초반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기관들까지 같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제한적인 매도 물량을 가진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고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신고가 영역에서 쭉 갈 수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아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기준으로는 4조 4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선 관련된 업종들이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있는 퍼를 가지고 내년 퍼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한 25배 정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40배 정도 퍼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불러온 추가적인 수요가 이전의 전기차 업종들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앞선에 이끌어가서 상대적으로 이쪽에 대한 캐파 투자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선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비중 확대를 하는 부분들도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 실현 좀 해볼까라기보다는 빠지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갈까를 고민해야 될 자리인 거네요? 아마 그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제가 이제 AI 관련된 부분은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에 대한 혁명이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스트롱 바이 해야 된다고 봤고 개별적인 종목이 좀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 투자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전선 관련된 업종은 ETF가 크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이 대표적일 것 같고 상대적으로 LS그룹이 나머지 한 3, 4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 그룹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못 갔던 흐름들이 있어요. 한 4, 5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한 6개 정도 비상장 업종들 LS그룹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자회사 평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S일렉이 좀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면 주 LS도 편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회사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좀 누려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정에 나온다면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다. LX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 급등한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LS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는 전선 그리고 전력, 변압기까지 전반적인 전력 섹터에 대한 상승에 대한 힘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급종으로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 왜 오르지? 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향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할까요? AP 시스템, 장중에도 지금 강한 급등이 나왔고 현재도 거의 17% 가까운 급등 탄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오르는 건가요? 보통 대부분 요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나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유리기판은 좀 살짝 엮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OLED나 넥스틴 관련된 주식 처분, 현금 배당 결정이 있긴 했겠지만은 그거는 다 3월달에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오일 전부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좀 유리기판 관련 흐름이 좀 시장에서는 좀 부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피롭티스나 KNJ나 아니면은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좀 빠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새로운 종목 찾기에 흐름이 나오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AP 시스템 같은 경우야 뭐 OLED, 아몰레드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2차 전지 관련 장비 사업도 이제 사업 다각화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오늘 같이 이제 거래량이 터질 이유는 사실은 유리기판 말고는 제가 봤을 때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다고 이제 거래량이 이게 단순하게 계속 꾸준히 나왔던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정도 이제 강하게 흐름이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야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테마격으로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아직까지 급등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급등을 봤을 땐 더 갈 수 있다라는 힘을 가지기에는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좀 보수적인 입장이신 거네요.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문제 지금 급속 이제 열 처리 장비에 대한 뭐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분기나 이제 11월 달부터는 사실 조금 많이 부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하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자칫하더라도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주를 묶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고 결국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조금은 좀 부진할 수 있다는 네. 점은 체크를 하고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이 정말 작은 종목인데 SAT,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사실 뭐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로 엮이는 종목들이 왜 오르지 싶은데 이제 오를 때 유리기판으로 엮인 건가? 의뢰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것이 뚜렷한 뭔가의 연관성이나 상관성에 대해서 밝혀지지는 않은 만큼 일단은 AP 시스템 테마격의 상승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왜 오르지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진단 더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임급종 만나볼까요? 뭐 여기는 워낙 이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았고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오늘 재차 반등을 주는 에이징 랜드입니다. 반도체 설계 디자인하우스 종목도 오늘 흐름 좋은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탄력이 좋고 오후장에 또 힘 좋습니다. 조정받은 자리에서 나온 오늘의 급등 에이징 랜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나요? 아마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은 공급자 우회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요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맡기고 이제 개인적인 설계 부분들을 인텔과 AMD를 중심으로 특히 이제 나중에는 추후에는 페이스북과 구글까지 추가적인 비메모리 쪽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 같고요.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상장 이후에 6개월 보헤스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좀 거래가 나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TSMC랑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지만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HPSP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헤스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거래량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동진세미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움직이는 주도주 업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HPSP라든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랑 관련된 부분으로 맞아요.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뒤늦게 올라온 후발주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늘 거래량을 실어주고 반등을 보일 때 만약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하고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 항상 TSMC 쪽 한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으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TSMC 향 관련한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이고 그럼 다른 이제 쪽을 더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네. 일본 반도체 소부장 ETF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엔화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진 관련된 부분 같은 노이즈도 네.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긴 텀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나눌 것 같아요. 일본향을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향에 대한 부분까지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벌써 마하2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 대만을 중심으로 TSMC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 조절을 해서 오히려 삼성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중을 늘려가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성향이라고 한다면 이오테크닉스 맞습니다. 이런 종목인가요? 네,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네.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이쪽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의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에 나서보자. 삼성야,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과 같은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AP 시스템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리 기판에 대한 테마로 엮이는 거라면 테마로 봐야 되지만 AP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뭔가 뉴스가 있는 건 아닌가 좀 확인된 바 있을까요? 네, 이게 보니까 저도 이제 금방 제보를 받았었는데, 네. 그러니까 금방 이제 급속 열처리 장비를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제 HBM, TSB 공정 장비의 이제 HB 시스템도 이제 고온의 저하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 강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압 저온 쪽은 이제 HPSP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고온의 저하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에 대한 공정 부분도 향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편입에 대한 기대라고 네.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 네. 조금 더 움직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HBM 관련주를 엮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뭐 1분기나 결국 2분기 네. 때 향후 장비 공급이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유리기판 테마가 아니라 네. 지금 HBM 관련해서 기대감이 일단 슬슬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이런 모멘텀이 조금 더 지속이 되고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면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도 좀 더 볼 수 있겠다. 지금 각각 AI 반도체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나눠서 본다면 이런 반도체 쪽으로의 모멘텀 좀 더 지켜보자. AP 시스템 진단 들어봤고요. 마지막 임급종까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 괜찮고요. 오전장에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냈던 조선주 내에서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7%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이 한화그룹 사업 구조 개편 있어서 육상 플랜트 사업 양수 좀 시너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기도 했는데 과연 지금 자리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주총 이후에도 이제 MRO 사업이나 이런 뭐 플랜트나 이제 풍력에 관련 사업들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면서 이제 중장기적인 사업 재편에 대한 좀 기대감은 뭐 향후에 좀 기대를 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잠수정이나 이런 MRO 관련된 이슈는 이제 조만간 관련된 뭐 폴란드나 이제 북미 쪽 캐나다 쪽에 대한 잠수정 수주의 결과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조선 3사들이 대부분 이제 기대가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야 대부분 조선 3사들이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는 이미 2, 3년 전에 이제 저성가로 이제 풀렸던 물량들이 하나둘씩 일부가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를 기점으로 고성가에 대한 물량들이 올해 계속 꾸준히 이제 성과가 계속 올라왔던 만큼 그에 대한 매출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다수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야 이제 손종 다변화에 따라서 이제 수주 모멘텀만 계속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수주와 실적이 동반되는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업 재편에 대한 시너지를 크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다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선 섹터 내에서 탑픽인가요? 네, 탑픽으로 하나오션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기자재까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엔진도 같이 덩달아 시너지 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을 필두로 해서 한화 엔진까지 조선사 내에서의 탑픽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오늘의 상승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임급종 확인해봤고요. 지금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확인하고 오시죠.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입니다.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나 구리 가격이 급등을 보이면서 관련주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누적 수주 금액이 2,000억 원을 달성한 점이 부각되면서 거래량이 무려 500%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고 광명전기도 300%가량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스마트도 거래량이 급증을 보였는데요. 별다른 뉴스나 공시는 전해진 바 없지만 자회사가 초고압 변압기 소재를 독과점하고 있어 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외 최대 주주의 지분 매도 소식에 급락을 보인 흥하해운도 보이고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유리기판주 오늘은 대부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HB테크놀로지는 상위단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에도 전선과 전력설비주, 강원전선과 LS일렉트릭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사마콘덴서도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3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오늘은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날 미증시에서 인텔이나 마이크론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AP시스템과 에이징랜드도 급등을 보이며 상승률 상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에는 대체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이 고르게 분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은 전력설비주 전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종목에도 전력설비, 전선, 구리 관련주가 대다수인데요. LS 일렉트릭의 경우 6거래일째 급등을 이어오면서 지난해 7월 전고점을 경신하며 신고가를 경신했고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구리 관련주로 묶이는 풍산도 나흘째 빨간불을 켜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삼양식품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꺾여가면서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외형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과연 오후장 포착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까지 바닥권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더니 주가 강한 첫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삼화 콘덴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강한지, 과연 이 힘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기업 분석에는 이상경 차장님,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이화진 과장께서 또 삼화 컨덴서에 대한 판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최근 리포트를 보면 업황이 2분기 이후에나 나아진다 그러고 네. 목표가도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삼화 계열 보면 삼화 전기가 눈에 띄었지. 맞습니다. 삼화 컨덴서는 글쎄 근데 바닥에서 심상치 않네 했더니 오늘 급등이 나와 버렸어요. 네. 최근에 한 2주 정도 주도주라고 하면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삼성전기를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봤고 이런 평가 부분들이 MLCC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무라타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퍼가 한 40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퍼가 한 40, 한 2, 3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화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포워드 퍼 기준으로 15배 정도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MLCC 쪽에서는 굉장히 좀 싸 보인다라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6월 달까지 공매도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져 가겠다라고 좀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회복이 되고 MLCC 쪽에서 관련된 적층형 세라믹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를 중심으로는 추가적인 수요 부분들이 쇼티지 부분에서 좀 관련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MLCC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가 좀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좋은 영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래량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연중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일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3,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1,350원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한 450억까지 번다라고 하면 올해 포워드 퍼 기준으로는 한 12배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는 한 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기 전에 이제 IR 쪽 관련된 부분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한 2배 정도 본다라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도 좀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무라타나 삼성전기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캐파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퍼 기준으로 15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급등한 배경은 일단 좀 전력으로 네. 바뀌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면 좀 크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18년에도 MLCC 가격이 한 40% 정도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거기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갔던 흐름들이 있어요. 10만 원 선 초반까지.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MLCC 가격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 SSD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네. 랜드 쪽 관련된 부분도 움직였는데 아마 이런 수요 부분들이 좀 이끌어가면서 MLCC 가격도 충분히 좀 기반형이 되면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본업단에서의 상승이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단순하게 15% 오른다라고 해서 전력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올라온 흐름이 아니라 네. 아마 MLCC 가격이 좀 회복되는 기조적인 부분까지 좀 봐야 될 수 네.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레포트가 미래세증권이 가장 빠른 레포트를 냈는데 4월 3일에 이때 본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는 5만 1,000원인데 네. 이때 이제 MLCC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MLCC 가격 반등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거래량과 주가 움직임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삼화전기 따라가나 했었거든요. 근데 MLCC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로 업황 쪽에서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오늘 거래와 함께 급등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오늘의 급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딱 미래에서의 목표가가 51,000원인데 전고점이 딱 51,400원입니다. 네. 결국에는 전고점까지 쉽게 다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오늘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기간에 이제 흐름이 좋았다라는 건 결국 연기금에서 좀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콘덴서 사막 콘덴서 이제 MLCC에 관련해서 이제 올해 뭐 1분기 실적도 조금은 부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LG 전자 쪽에서도 전장에 대한 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고 물론 향후에 2분기, 3분기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업황에 대한 회복을 이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으나 그만큼 최근에 이격도 자체가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결국엔 51,000원에 대한 좀 저항대가 가까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조정 시 조금 체크를 해보고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했을 때 사마컨대서 자체적인 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과연 사마컨대서 오늘의 급등 이후 더 달릴 수 있을지 네, 두 분의 판정은요? 네, 자, 기업 분석은 더 날릴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에서 더 달릴 수 있다에 대한 배경은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반 정도에 탐방 갔을 때 그 MLCC 관련된 이제 소위 말해서 차이니즈 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상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캐파라든지 R&D 투자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시장이면 중국이 들어왔겠죠. 근데 MLCC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만 들어만 가면 상대적으로 그 시장을 과점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이 높군요. 네, 맞습니다. 네. 무라타랑 삼성전기가 들어가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양을 중심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 뭐 새로운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경쟁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본다라고 하면 오늘 주가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더 달릴 수 있는 힘에 대해서 기대감은 있다라고 짚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네. 이제 많은 종목들과 놓고 봤을 때 투자에 대한 매력도에 내 포트를 넣을 만한 그 매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예요? 오늘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편입을 해서 뭐 이전에 목표 주가인 51,0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연말까지 반도체 빅사이클에 좀 편입을 해도 충분히 실적 부분을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포인트를 또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화진 과장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 이후에 변동이 예상된다라는 또 포인트네요. 물론 이제 차장님 말씀대로 그 저평가에 대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장이 끝나고 났을 때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좀 흐름이 좀 뒤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80만 주 이상의 좀 거래량이 좀 생기긴 했고 만약에 오늘 연기금이 그동안 수급 쪽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팔았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여기서 샀느냐에 따라서 굳이 오늘 대항할 필요는 전 없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그 상승분이 아까와 관련된 전력 기기와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차익신이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는 추후에 반영을 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뭐 현대모비스나 뭐 LG전자나 여기에 대한 고객향에 대한 수준 모멘텀은 추후에라도 충분히 나중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있다가 좀 변동성을 조금은 노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공통적으로 조정을 이용한 매수는 유효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업적으로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은 기업적으로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급이 과연 기관의 꾸준한 수급이 그 전력 때문에 들어온 수급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실적적인 측면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때 그 변동성을 노려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사마컨대서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투자 의견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까지 사마컨대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두 분의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함께 겨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종목 화면을 통해 만나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과
그에 맞서는 LTC입니다. 아니, 우리 지난주 LG생활건강을 이화진 과장께서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네. 네, 오늘은 또 아모레퍼시픽을 이상경 제자께서 들고 오셨습니다. 화장품주, 그것도 못 갔던 대형 화장품주가 속속 이렇게 종목 겨루기의 종목으로 나오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자체가 뭐 한동안 소외받았거나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수급 공백에 의해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많이들 비워놨고 그동안에 강했던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를 빼놓고 무엇 사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많이 비워놨던 종목들을 좀 담아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싸다라는 관점보다는 최근에 이제 명동이라든지 뭐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다라 보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설문을 해보면 국내에 들어와서 뭘 할 거냐라고 보면 대부분 쇼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화장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좀 살아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뭐 좋았을 때 주가가 뭐 40만 원대 이상도 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13만 5천 원대에서는 충분히 1분기 이후에 2분기 춘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국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뭐 제주도 입항에 대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수요가 좀 붙을 것 같고요. 네.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봤을 때는 중저가 부분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만약에 뭐 CJ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부분까지 조금 개연성을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 화장품주 오늘 일부 화장품과 미용 쪽 여전히 선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소외주에 대한 반격 기대해보자 아모레퍼시픽 꼽아주셨고요. 그에 맞서는 LTC 저는 다소 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네. 이 매력,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뭐 반도체 장비 이제 소재단에 이제 하고 디스플레이 소재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자회사에 대한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회사 중에 이제 LSE라고 해서 반도체 세장 장비인데 제우스와 또 경쟁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무진전자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사실 SK 하이닉스와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 이슈가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거래가 끊겼다가 결국에는 이제 LTC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SK 하이닉스 쪽에 세전 장비를 2월 달부터 이제 납품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 1분기 때부터 세전 장비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HBM 세전 장비에 대한 주목도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제가 오늘 이걸 가져온 거는 세전 장비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기보다는 결국에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에 조금 부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도 사업 보고서에 나왔고 연구 개발에 관련된 그 사업 보고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글라스 관련된 클렌저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경쟁사가 없고 추후에 이 유리기판이 본격화되게 됐을 때 LTC가 이제 이런 클렌저와 관련된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독점적인 주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반도체 소재단이나 디스플레이 소재단이 이제 SK 하이닉스와 굉장히 친화적인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리기판주가 향후에 좀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LTC도 충분히 이쪽 관련해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쪽으로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인 거네요. 네, LTC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꽤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LTC 대 아모레퍼시픽 과연 다음 주 두 분 어떤 분께 또 승리 도장에 찍힐지 기대를 걸면서 주가의 향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